2012년 2월 26일 저녁 7시경 미국 플로리다주 샌퍼드시 17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티 한 병과 스키틀즈 캔디 한 봉지를 산 뒤 아버지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내려 그는 후드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민자치경찰단의 단장 28살의 조지는 SUV 차를 타고 비 오는 밤거리를 순찰하던 중 후드를 쓰고 걸어가는 마틴을 발견합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차량 절도와 주택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그의 신경은 예민했습니다. 그는 911에 전화하여 후드를 쓴 수상한 사람이 동네에서 어슬렁대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약을 했거나 술에 취한 것 같고 강도할 것처럼 어떤 집을 응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911은 쫓아가지 말고 자신들이 출동할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 명령했지만 조지는 이를 거부하고 마틴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는 SUV를 몰고 뒤쫓다가 마틴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차에서 내려서 따라갑니다. 자신을 쫓는 남자를 느끼고 마틴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한 사람이 내 뒤를 쫓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 사람이 마주쳤고 조지가 총을 발사했습니다. 마틴은 그대로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누워있는 마틴과 그 옆에 있는 조지를 보고 체포합니다. 조지는 얼굴에 피범벅이었고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옷도 이미 많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틴이 자신을 공격해서 정당방위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플로리다 경찰은 조지가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고 결론 내리고 고소하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훈방 조치합니다. 전국 자경단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따르면 자경단은 경찰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무기를 소지하거나 차량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무장했거나 위험한 사람과 직접 대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지는 이걸 거의 다 어겼습니다. 조지가 기소되지 않자 샌퍼드 지역의 주민들은 2012년 3월 20일 플로리다 주지사 집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인권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진정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당국에는 조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3월 21일에는 마틴의 부모님을 비롯한 수백 명이 뉴욕 맨하튼의 광장에 집결하여 추모 집회를 열어 조지의 체포를 요구하며 이 사건이 정당하게 처리될 때까지 시위 행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안젤라 코리가 사건 담당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내게도 아들이 있었다면 마틴처럼 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법무부가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인종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에 내 아들이란 표현까지 쓰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폭스뉴스의 진행자는 이 사건에 대해 논평하면서 마틴이 입었던 후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마틴이 그날 후드를 입고 있지 않았다면 자경단이 그같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찍힌 사진을 보면 대부분 후디를 많이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에 수천 명이 분노하며 마틴이 피살될 당시 입고 있던 것과 같은 후디를 입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후디를 입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마이애미의 히트 농구단 선수들은 후드티를 입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수백 명의 SNS 이용자들이 프로필 사진을 후디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바꾸고 내가 의심스러워 보이는가라는 문구를 게시합니다. 2013년 4월 플로리다주 검찰이 조지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지는 처음부터 마틴을 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을 따라가다가 그가 골목길로 들어가자 자신은 차량으로 돌아오려고 뒤돌았을 때
마틴이 뒤에서 나타나 먼저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틴의 여자친구가 당시 통화 내용을 밝히며 조지의 발언을 반박합니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마틴과 조지가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고, 키가 더 큰 마틴이 일방적으로 조지를 공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수세에 몰린 조지가 총을 쐈다고 증언했고, 현장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그 둘이 싸우는지 얘기만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 마틴은 180cm에 72kg, 조지는 170cm에 84kg였습니다. 마틴이 10대 소년이고 조지는 28살 청년이란 걸 생각하면 호리호리한 체격의 마틴이 키는 크지만 육중한 체구의 조지보다 힘이 셀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조지는 경찰 준비하던 인물이니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량을 생각할 때 마틴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말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틴의 장례를 담당했던 장의사 또한 마틴의 몸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손가락이나 얼굴, 몸은 외상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단지 총상만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경찰 조사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샌퍼드 경찰서의 조서에 따르면 조지가 자신의 차 안에서 머물면서 사법 당국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조지가 마틴과 다퉜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 중 조지의 코뼈가 부러진 듯 코에 피가 묻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서에서 증언하기를 조지가 코와 뒷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다투던 중 쓰러진 듯 그의 등이 젖어 있었고 등에 풀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서는 이 사건이 불가피한 사건은 아니었음을 밝히면서도 플로리다 법에 따라 조지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싣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관심이 조지의 재판에 쏠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마틴의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추기도 하고 그의 SNS 사진을 퍼나르며 평소 행실이 불량한 학생이었다고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도 마틴은 그냥 편의점에서 동생에게 줄 스키틀즈 한 봉지와 아이스티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비무장 상태였으며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 전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배심원단의 판결 논의가 시작되어 7월 13일 재판이 속개됩니다. 1명의 배심원은 조지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데 3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섰고, 유죄를 주장한 3명 가운데 2명은 과실치사로, 1명은 2급 살인죄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주장한 3명은 조지 측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일관된 진술에 납득하면서 그의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6명의 배심원단 중 5명이 백인, 1명은 조지와 같은 히스패닉이며 6인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여 명의 흑인 시위대가 법정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과실치사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실망을 표합니다. 곧바로 2급 살인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 병력 30여 명은 즉시 시위대 주위를 에워쌌고 법정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쳐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리한나, 마일리 사이러스 등 연예인들과 뉴욕시의 블룸버그 시장은 판결을 비난하였고, 보수파들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7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놓아 마틴의 죽음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무엇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사건 판결 이후 LA에서는 수백 명의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점들을 불태우고 강도질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인종차별적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흑인에 의한 타인종 살인은 관심도 받지 못한다며 흑인 사회의 피해 의식을 비판하는 시선 또한 늘어났습니다.